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동해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정화입니다. 오늘 토론방송은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평가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은 동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KBS와 MBC를 통해 100분 동안 생방송됩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먼저 세 명의 동해시장 후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전 자리와 발언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사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일화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성호 후보입니다. 그 옆에는 기호 6번 무소속 심규원 후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기조연설로 듣겠고요.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두 차례의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벌인 뒤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의 경우 각각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답변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현재의 좌석의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제 시계 방향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조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정일화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동해시장 후보 기호 2번 정일화입니다. 지난 4년 동해시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행정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동해시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일자리가 줄어 청년은 빠져나가고 부실한 관리는 관광객을 떠나게 했습니다. 지역 경제는 병들고 시민들께서는 힘이 드신데 동해시 재정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참담할 뿐입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이제는 동해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기호 2번 정일화는 30년 행정 전문가로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동해항은 해양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묵황은 해양관광의 중심 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망상 테마형 복합 리조트와 쌍용 폐관지 디거랜드 조성, KTX 묵호역 정차를 통해 침체된 동해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동해 시민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지, 동해 발전을 이끌어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함께 할 시장, 기호 2번 정일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안성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 건설을 시민과 함께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안성호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난 1980년 4월 1일 묵호읍과 북평읍이 통합해 새로운 청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38년의 짧은 역사 동안 우리 동해시는 민선 6기 24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청 당시 10만의 인구가 지금은 9만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던 행정의 달인들은 큰 집을 들락거리는 동안 동해 시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관료주의에 빠져 책상 행정이 가져온
그러한 폐해를 시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40년 뒤로 후퇴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승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동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완전히 새로운 동해시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 대상을 받았다는 동해시가 라돈이라는 발암물질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 안승호, 동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반드시 긴급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문재인, 동해시는 안승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과 함께 저 안승호는 동해 시정을 이끌고 동해 시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심규원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복 동해 시대를 열어온 무소속 시민 후보 교육번 심규원 인사 올립니다. 저는 4년 전 시장으로 취임하며 화려한 개발 공약으로 시민의 인기를 얻기보다는 확실한 생활자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눈앞의 성과가 아닌 이 10년, 20년 후에 동해시를 설계하며 성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흔들리던 시장을 바로잡고 수십 년 해묵은 현안을 해결을 했습니다. 북방경제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도 닦았고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복지 등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산불 등 대형 사고 없는 안전도시도 구현을 했습니다. 민선 6기가 우리 시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과 신뢰 행정을 기틀을 다진 해였다면 앞으로 4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되어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는 행복 동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 심규원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동해시의 경제 관광 지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정말로 준비된 것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급조된 것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들 대부분은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불안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안승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는 동해시 인구 문제는 우선 부족한 일자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향토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동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 안승호의 6.13 공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기저귀와 제조 분유를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안승호는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해시의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출산과 임신 등 단순 인구 늘리기에 집중된 그러한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 영유아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호가 동해시장이 되면 장기적으로 아이의 양육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 동해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동해시, 행복한 동해시를 저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심기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경제적 생활 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출산 장려금 등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이 아닌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 하에 지방 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동해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그리고 묵호항을 관광항으로, 그리고 부평공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또 경제구역과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여가 공간,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청년이 거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육과 보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젊은 가임 여성 인구를 살기 좋은, 유입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도시의 외형을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동해 3척의 통합을 공약했습니다. 이 통합이 지방의 생존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화를 통해서 지방 소멸에 대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일화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우리 동해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정부도 연간 130조 원을 결혼 기피, 인구 감소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노동 예산에 투입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지난 4년 동안 3,869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생자 수도 연평균 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동해시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 대부분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KTX 동해역 연장 운행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해시의 관광 기반 확충과 대기업 교육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을 창출시켜 감소하는 우리 동해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회자가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실업률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취업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들께서는 자신이 동해시장으로 선출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심기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이 지방 소멸인데 경제 활성화가 중간 제목이고 일자리 창출은 작은 제목이라고 보면서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는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하면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 아까 모든 그 분들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시를 비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인근 지역보다 대기업이 많은 공업형 도시이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있어서 비교적 일자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의 유치와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여건상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 서너 가지 대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동해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기능을 전환을 해서 기존의 하역업과 보관업, 운송업을 물류센터 그리고 급유업, 수리조선업, 소형품업 등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묵호항은 새로운 특화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해양 관광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켜서 요트 마리나 산업과 3차 산업을 확대하면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공약하고 있는 신성장 6대 사업 예를 들면은 무릉권 종합개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한 경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기존 업체의 임금 보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관광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로 하여 소득과 그 지역 주민의 이 경제가 나아지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정유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2분 답변해 주시죠.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동해시의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망상 지역에 테마형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면서 전국의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타운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리조트를 통해 동해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예술 타운은 문화예술 창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처 방안으로 폐교된 한중대학교 시설에 대기업 교육원을 유치하여 우리 동해시의 청년들이 해당 기업의 기술교육과정을 동해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교육을 마친 후 창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의 한 축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동해 바다에 수려한 경치를 보유하고 동해역 KTX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대기업 교육원을 유치하는 데 적합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안성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의 평화 정착 노력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저 안승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동해안 신항만 조기 준공과
묵황 2단계 조기 착공 등을 통해 동부가 물류 종합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 물류기지로서의 부상은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안승호의 핵심 공약인 국가보건병원의 유치는 의료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의료진 및 병원 기술진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최하 2천여 명 정도의 의료진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의료기기 산업 등이 발전되면서 일자리가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이 그 보건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승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통일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 도시가 동해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철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 동해시를 북방 물류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우리 동해시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시장 후보로서의 자질과 공약 내용을 각 후보자들끼리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8분 동안 2명의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실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씩 시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일화 후보에게 8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심기현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시작하시죠. 요즘 선거운동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예. 심 후보님은 한섬을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한섬 개발 사업은 이미 심 후보님이 부시장 재직 때 무산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에 실패했고 투자비 10%에 달한 예치금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섬 개발 사업 부지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한 땅이라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건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 후보님, 한섬 개발 재추진은 전시성 행정이 될 수도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기온 시정에서 한섬 개발 재추진은 전시성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담당 과장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심기온 시정에서 전시성 행정이라고 한 사업을 당사자인 심 후보님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심 후보님, 10년 전 무산된 계획을 재탕 공약하고 8년 전 타 후보가 사용한 조감도를 그대로 베껴서 선관위에 제출하셨습니다. 삼척시에 리조트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동해 시민에게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동해 시민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결제만 하는 시장, 재탕 공약만 하는 시장으로는 결코 명품 리조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직접 행동하고 뛰어다니는 저 정일화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정일화 후보님, 이게 지금 상호 공약을 검증하는 거니까 우리 심 후보에게 이런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심 후보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4년 전 동해시 상수도 고도화를 공약하셨는데요. 동해시에 상수도 고도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고도화의 핵심이 수돗물 연수화 사업입니다. 심 후보님, 동해시 수돗물을 사용하면 목욕할 때 거품도 없고 세탁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선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 고도화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준이 얼마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120 얼마입니까? 예, 리터당 120mg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시는 다른 시군보다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 시간입니다. 부분은 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이건 정책 토론이고 시민들이 제가 올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 추가 될 테니까 잠깐 말씀 듣고 이제 정 후보는 또 질문 답변 또 이렇게 보충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한섬 개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들으면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섬 개발은 저는 전번 선거 때 공약에 넣지 사회자님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 연수화 사업 문제 아닙니까? 아직도 첫 번째 질문을 지금 한숨에 하셨었는데 답변할 기회를 못 드렸으니까 네. 듣고 그다음 저 듣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시기가 성숙이 안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년 전에는 공약에 걸지 않았고 심 이제는 후보님, 시기가 심 성숙이 후보님. 됐습니다. 심 물론 후보님은 사유주가 재직 70% 시에 있지만 심지어 5월 지금 이 심 지역에 후보님.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 업체가 심 후보님, 두 개 제가 제 업체가 시간입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해주시죠. 답변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답변을 드리고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정 후보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보충하던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 한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1분 정도는 우리가 지금 8분이니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해서 그런데 자, 저 심 후보님 답변 다 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자꾸 이제 무산된 사업을 다시 지금 가져 제 나왔다고 시간을 하는데 1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공부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2012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에 심 후보님, 투자하겠다는 그건 제가 다 사업자들이 말씀드린 2개 업체나 사안입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잘 추진해 나가도록 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시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참 신부는 답답한 소리만 하십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소재 7개 시 수돗물 정수장의 경도를 조사해 보니까 동해시가 다른 6개 시의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동해시에서는 시민은 불편하지만 인체에 문제 없다. 참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발전소에서 받은 돈을 대개타운과 시청 별관을 짓는 데 다 써버리고 정작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수돗물 연수와는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동해 시민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저는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님, 컨테이너 물류 활성화, 항만 배후 지역 기반 구축, 묵황 관광 거점화 조성 공약을 내놓으셨죠? 예. 심 후보님도 긍정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4년 전 심 후보님이 한 공약입니다. 지난 4년간 못하신 일을 공약으로 재탕을 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 공약인 컨테이너 물류 활성화 약속을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시간이 지금, 부족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동해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동해항 시설 확장과 그리고 심 후보님은 물동량을 현안을 그렇게 확충하는 것이 잘하셔서 제일 중요한 시민이 것입니다. 반대하는 대개타운 받으셨습니까? 대개타운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는 게 심 좋을 것 후보님은 같아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잘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행정을 잘 아셔서 한중대를 외면했습니까? 한중대 문제 이런 부분은 제 제가 시간입니다. 유세 때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제가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 정유라는 선사와 화주 하역업체를 설득하고 중앙부처와 도청을 뛰어다니겠습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승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선거운동 힘드시죠? 아니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후보님, 네. 폐교된 한중대학교에 국가보험병원을 유치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 보험병원은 전국에 5곳에 불과합니다. 보험병원이 전국에 인천을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은 건립 중입니다. 500병상으로 보험병원을 추진하던 인천시도 경제성 부족으로 결국 130병상을 축소했습니다. 안 후보님, 네.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300병상 이상이 필요한데 인구 300만
도시에도 불가능한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10초 아니고요. 제가 아까 사회적 한 1분 정도 개입했기 때문에 1분 정도 우리 정 후보에게 추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일호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보훈병원은 광역단체에 5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인천의 보훈병원은 지금 6월 22일 날 개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뭐 130, 아까 300병상이라 그랬습니까? 그 광역시 어떻게 그거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보훈 요양원이 전국에 약 한 20곳을 더 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처에 질의한 결과 우리 보훈병원이 제가 1분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훈병원의 유치는 우리 영동지방의 열악한 그러한 의료 환경에서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일호 후보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저 안승호는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서에 안 후보님께서 저 정 후보님께 드린 8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안승호 후보의 순서입니다. 이 상호 검증은 한 후보께서 8분을 다 기조연설처럼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1분 정도 질문하고 1분 정도 답변하는 이런 공약 검증 시간이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후보님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일호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호 후보님, 지난 23일 방송 토론회 때 심기현 후보께서 4년 전 석회석 폐광지에 그 친환경 관광단지를 짓겠다고 한 약속을 했어요. 예. 동해 시민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심기현 후보께서는 그때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해 시민께 사과는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방송 토론 이후 동해시에서 심기현 후보의 토론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하듯이 바로 5월 30일 상세한 언론 자료가 발표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5월 30일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지난 1월 8일 이미 발표했던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재탕하는 그러한 자료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 등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방송 토론회에서 논쟁이 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을 특정 후보를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어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동해시에 발맞춰서 그러한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잠시만요. 네. 비록 극소수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일호 후보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저는 뭐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규모 사업들 10년간 1972억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을 가지고 불과 5월 16일 날에 5월 16일인가요? 안 후보님? 5월 24일인가요?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입니까? 예. 그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심기현 후보께서 동해시장으로 재직할 때 1월 8일 날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에 첨부한 그 내용들이 지난 5월 30일 그대로 다시 재탕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에 4월 6일까지 사업 계획 및 시설 확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도별 기본 한도 통보를 기재부에 4월 13일까지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30일 날 발표한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걸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얘기들을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정일호 후보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예. 답변을 그럼 다 한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답변 또 드려야 아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안 일부분 의원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세하게 일자별로 이미 검증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있어서 그걸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심기현 후보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일호 후보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가 맞는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정을 할 것입니다. 심 후보님, 지난번에 그 정일호 후보께서 KTX 무코역 정차와 동해 강릉 간 구간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릉까지의 그 본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안인 삼각선, 소위 말해 영동 삼각선 1.9km를 연결을 해야지만 동해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9km가 지난 4월 9일 날 겨우 착공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그 착공이 되고 나서 2019년 12월 말이어야지 그 삼각선 1.9km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및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9년 5월 달에 동해까지 KTX를 연장을 한다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 임기 동안 4년의 그 시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을 알고 저는 계십니까? KTX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안 후보님께서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좀 자세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쌍용 3지구의 석회석 폐광지는 제가 공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이 되면은 이 폐광을 어떻게 창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폐광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폐광이 되기 전에 저희들은 1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추진해와 있고 예, 이것이 강원도에 아니 확실히 아니죠.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제가 주도권 질문을 시민들이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국가계획인 강원도 거점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이거는 제가 판단을 잘 해주시기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 부모님께서 다음 주도권 질문 때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도 되니까 그때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시정 4년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 후보님께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철도사업법 12조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동해 시민들이 현수막이 수천 개가 걸리면서 거리에 2018년 12월 달에 KTX가 동해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 12월이면 당장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담당했던 시장님으로서의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KTX 문제가 본질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로 이 노선이 KTX급이냐 안 그러면 ITX급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노선은 삼각선만 연결이 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속 한 100km 정도의 고속철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이 되고 그래서
KTX가 아니고 ITX도 아닌 일반 열차로 100km도 안 되는 80km를 달려가지고 통해까지 온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안 후보님께 드린 예. 저 8분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마지막으로 심기훈 후보에게 이 공약 검증할 수 있는 8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님 어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이제 석교석 폐광지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정일화 후보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쌍용 양회 폐광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디거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교석 폐광지는 저희 6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힐링과 여가 체험을 결합한 무릉 건강체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약을 설계 중에 있고, 이에 강원도 거점 육성형 개발계획으로 고시돼서 사업의 실행력까지 이렇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쌍용양의 폐광지는 무릉계와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디거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 폐광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디거랜드는 기본적으로 빈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사업 규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기훈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1972억 약 2천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돈의 내용도 시비와 도비와 국비와 민자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않고. 아니 디거랜드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비도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있는 장비를 사용해도 되고, 또 실제 영국과 미국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연간 2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봐서는 이 디거랜드는 정부님 말씀대로 2, 3만 평의 유이지만 있으면 시설이 가능하고, 이 시설은 또 영국이나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색 테마파크가 초창기에는 인기가 있었으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이 정말로 테마파크로서의 성과가 있을 것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의 개발 방침이 석계석 폐광지 이런 걸 갖다 넣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폐광지 복구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고유성과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했으면 좀 답변 시간 좀 주세요. 그것은 정 후보님께서 이 디거랜드라는 것을 지금 북옥 하와이나 이런 거 보셨죠? 잘못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가면은 북옥 하와이나 송도 유원지처럼 나중에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획을 해왔고, 이것이 강원도의 거점형 행정을 그렇게 개발 잘하셔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력을 만들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 후보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후보님께서 동해시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완수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동해시가 무엇으로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 내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완성입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완성은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기본 핵심인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에 우리 동해시가
환동계권 벨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부터 원산을 통해서 나진, 청진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중심에 있습니다. 동해시는 철도와 항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기능을 이번에 설계를 잘해서 진짜 동해시가 잘 살 수 있는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한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 동해시는 사실 예, 이제 1분 답변할 시간 드렸습니다. 네, 1분이 안 된 것 같아 한반도 갖고요. 신경제 지도 내용 어디에도 우리 동해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해시가 정말로 중심 도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후보님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는 동해시가 동해항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발표된 내용 안에는 어느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지고 중심 도시로 만들 것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해시는 부산 이북으로부터 가장 중심에 있지만은 항만과 그다음에 철도가 남북과 동서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남북이 이렇게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론이 사실은 공약으로서의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심 후보님은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지만은 저 집권당의 안승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이라고 해서 요사이 예산 막 퍼주고 계획을 막 책정해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뭐 집권당이라고 해서 그런 공약이 막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동해항을 정말로 대북 관계의 중심 거점 항만으로 책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해시가 남북 경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 내용을 뭐 거점 도시를 남북 관계의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2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대개 장사를 한다고들 말씀들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만들었겠습니다. 이런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우리 동해시가 가고자 하는 북방경제시대의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중장기 동해항 물동량 확보 방안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예, 아까 조금 아까 한 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세 분의 공약 검증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두 번째 이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토론으로 이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아주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좀 잠시 쉬어가는 질문을 좀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각 후보자들의 평소의 소신과 생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별 질문 준비했는데요. 저한테 모두 5개의 개별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지 봉투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 EX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후보자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질문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 안성호 후보부터 질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후보님 몇 번 하시겠습니까? 네.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뭐 기호가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질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덧붙여서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그 김구 선생님의 인생 철학과 모든
그 담겨 있는 역정을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그 김구 선생님을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새롭게 싹이 텄고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들이 싹이 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히틀러의 마인 캠프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진보적인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른 책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타너 스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심규원 후보 순서입니다. 심 후보님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6번이 있으면 6번을 선택하겠는데 6번이 없고 5번까지 없어서. 5개밖에 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이렇게 되는 거 3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3번 제가 그러면 질문지를 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후보께 거액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는 구체적인 사정은 당장 말할 수 없지만 빌린 돈은 반드시 갚을 거라며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은 당연히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의 전개될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액 같으면 거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소액 같으면 제가 선뜻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액이다 보니까 한번 다 줘볼 것은 한번 다 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돈이 아니라도 또 얼마로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5개 질문지를 모아서 후보들이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번거로워서 저희들이 질문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치 기호의 순서처럼 번호가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화 후보 순서입니다. 3장이 남아 있습니다.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2번 하겠습니다. 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호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번호를 매겼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정 업무를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빡빡한 일정으로 가족, 친구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재충전을 위한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 당선 뒤 일주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후보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먼저 시장으로 맡겨주시면 저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고단하고 필요한 직원들께 자존심이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사기 진작과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게 이때까지 제가 휴가다운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가 저를 대신해서 유세를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고 매일 월화수목금만 밖에 안 했다. 저는 일단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제일 먼저 하면서 못다한 정다운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동해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은 공약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에게 하고 싶은 질문,
또 뭐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유토론의 제한 시간은 7분입니다. 심기훈 후보에게 먼저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정일화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도청 근무 경력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직음이나 책임 있는 어떤 결제 위치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책임 있는 결제를 어떤 것을 행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각 실국의 업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비서실장을 2년 1개월 하면서 양 부지사님과 함께 각 실국장들과 도정의 주요 현안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현안을 직접 조율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했습니다. 예, 인재개발원장으로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죠? 인재개발원장으로는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7개월 동안. 근데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동계시의 직원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재직 시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강원도민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동해 미래를 위해서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도청에 지금 우리 동계시의 출신의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0명이 넘습니다. 시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시군에 우리 알아봤을 때 심기훈 후보님 시장 재직 시에 단 한 번도 어느 누가 사무관이든 서유관이든 승진해도 전화해 준 적 있습니까? 그때는 축전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그때는 김진선 지사님하고 또 정일화 후보님께서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디에서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결단력이 있고 정책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승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께서는 집권당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 후보자 홍보물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2페이지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이죠. 그때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좋아도 1페이지 이상 장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권당으로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예산은 고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일반 교부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진을 2페이지에 넣은 것은 방금 우리 심기훈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됐습니다. 저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선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그렇습니까? 우선 그 예산 문제 이렇게 교부금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이 책정되는지 사실 뭐 교부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해시장이 되면은 부시장이라든가 실과장들한테 바로 보고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이라고 예산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배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안 후보님뿐만 아니라 행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교부금은 인구나 면적, 공무원 수, 도로, 다리 등을 기준으로 그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집권당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어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정일화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혹시 정일화 후보님이 동해시를 위해서 토해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PR 한번 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역에 내려오니까 동해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십니다. 첫째, 저는 루사 매미 때 강릉 지역의 피해 조사를 할 때 저는 동해시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우리 심 후보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그 당시에 책정해서 주었는지. 그리고 동해안 3단계 개발 사업에 우리 심 후보님과 저와 통화한 내용 아시죠? 저는 33번이나 대책회의를 그때 도해서 정유라 했습니다. 후보님이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루사 일어났을 때 무슨 루사는 비서실장입니까? 그만큼 제가 예. 그 당시에는 주사였습니다. 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여튼 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에 있을 때 그분의 공보지에 예. 있습니다. 3억 원 특별 예산 받아서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예, 됐습니다. 제게 많은 일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그리고 전미라 후보님께서는 지난 토론회와 또 SNS 동영상 거리 유세 때에 세종시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4년간 시장실에 앉아 결재만 했다는 시장 그리고 불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그런 네거티브 선거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님은 혹시 우리 시가 지난 4년간 확보한 우리 공모에 의해서 확보한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 후보님 예? 국비 문제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동해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근데 3,636억 원. 아니, 동해시 3,010보다 예산과 삼척과 예산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1,414억이 있는데 적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면적과 인구 가지고 설명되겠습니까? 그거는 내용도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아서 우리 저에 대한 우리 답변만 후보님은 하십시오. 행정을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아시니까 같아서. 예산을 예. 고작 그거밖에 못 지난 만들었습니까? 4년간에 우리 시는 너무나 80여 개의 참담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335억 원의 교부세 국비를 문제가 확보를 있다면 했습니다. 시상금도 행정은 그거는 말로 실시간 하는 게 받습니다. 아닙니다. 동해시는 그리고 1억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행정은 참 하는 것이 아니고 아쉽습니다. 그런 출장이 부분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심 아닙니다. 후보님께 드린 7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음은 정일화 후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7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예. 6월 1일자 강원도일보 기사를 보니까 예. KTX 무코역 정차를 공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도민일보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잘못되었군요. 예. 그러면 동해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일보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후보님은 예. 지난 5월 27일 방송 토론회에서 예, 예. KTX 무코역 정차 공약에 대해 예, 예. 안 후보님이 직접 고레일의 오영식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정일화 후보의 KTX 열차 무코역 정차와 KTX 열차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이 부분은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예. 하셨습니까? 팩트 체크를 정 후보님,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나 후보, 시장 후보들은 전부 다 어디 수사관 출신입니까? 무슨 팩트 체크를 안 후보님, 사실적인 안 얘기도 후보님 안 토론회에서 들고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지 자유한국당이 않습니까? 그렇게 수사기관만 동원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팩트에 제가 대해서 토론회 사실에서 제가 했냐 안 했냐만 묻는데 무슨 그럼 내가 그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럼 예, 그 그렇게 전에 하시면 대한 얘기도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그러면 꼭 싸우듯이 그렇게 덤비고 아닙니다.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예, 말씀해 계속 보십시오. 보세요. 예. 그 뉴시티 캠프 우리 실무자들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그 철도시설공단 등의 KTX 업무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정일화 후보님이 그 근거 없는 내용을 공약을 지적하다 보니까 저와 이제 그 친분이 두터운 김현미 장관하고 그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통화했다는 그러한 토론에 내가 토론에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정정 보도 자료를 됐습니다. 냈고 제 시간입니다. 정정 보도 자료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한 바입니다. 예. 사과를 했다면 제대로 하셔야지 변명만 그렇게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해 시민 여러분, 국토부 시민에 장관은 대해서 시정 고사하고 보도 자료를 고래일 냈습니다. 사장하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9만 3천 동해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약을 깎아내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깎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후보에게 동해시를 맡기겠습니까? 더 이상 안 후보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동해시 정규직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동해시민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척 그만하십시오. 피해자가 이미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지난 토론회를 보고 피해자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취업비리 의혹의 핵심은 특정인이 서류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바꾸고 불법 위장 전입을 묵인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심 후보님의 회계를 담당한 회계 책임자도 동해시청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채용을 하다 이미 보면은 떨어지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채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항상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 일을 신청한 사람 중에 한 알겠습니다. 사람도 떨어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 후보님, 이 부분에 회계 대해서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는 채용이 시간을 됐습니까? 주십시오. 안 됐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네, 아니면 팩트는- 답변해 주세요. 그런 답변이 이미 어디 있습니까? 이 토론 3번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면 여기는 해주세요. 시민들이 시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심 후보님, 자질을 논하는 심 자리입니다. 후보님의-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심 후보님, 말씀만 하시면 우롱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후보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직원들인데 위법 행위가 있거나 또 불법으로 인해서 채용된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동해시의 정규직 그리고 근로자 수사도 채용 비리 다 의혹 끝난 사건이 사안입니다. 아직도 끌고 진실이 있다. 밝혀지면 심 후보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제가 것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 심 후보님도 합격자 세대원 중에서 위장 전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위장 전입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대원 이건 형사적인 사퇴자를 문제지 어떤 사람이 공고를 할 때 알겠습니다. 위장 전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약속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행정을 잘 파악을 하고 말만 하면 말씀하십시오. 행정을 모르신다는데 행정하신 그러면 분이 그런 것도 대개타는 몰라서 내셨습니까?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초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돈을 지원할 수 없다. 심 후보님이 지난 토론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5월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고 동해시장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님,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동해시는 한중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원한 것은 전임 국회의원과 심 후보님, 의장님과 심 시장님이 후보님, 약속한 사항이었고 시에서 심 후보님이 한중-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상위법에 조례를 가지고 문제가 상위법에 아니고 근거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제가 거짓말입니다. 강조하는 기본과 원칙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중대 예산 소통 없는 지원은 시장, 다시 한번 결제만 하는 생각해 시장은 보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저 정의라는 제가 갖고 있는 행동력과 폭넓은 인맥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예, 정 후보님께 드린 7분 마무리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성호 후보께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네.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정일화 후보의 KTX 열차 묵호역 정차 및 동해역 KTX 열차 운행 공약에 대해서 제가 정일화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 뉴시티 캠프 실무자들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KTX 등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적황한 사실관계를 짧은 질의 시간 동안에 정의로와 후보에게 근거 없는 공약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평소 저와 친분이 두터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님한테 문제로 통화했다는 말을 제가 토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캠프 담당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간의 통화한 사실을 제가 실현을 했다고 시정 발언 자료를 내고 정중히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일화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일화 후보님, KTX 동해 연장과 묵호역 정차는 우리 동해 시민 모두의 수건입니다. 그리고 묵호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고 이 사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팩트는 지금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동해선 연장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각선 연결에만 2019년 12월 말이라야지 준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그때 하셨는지 2019년 5월 달에 KTX가 그게 완공이 돼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 야당 국회의원도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46분에 동해 삼척 시민께 보낸 의정 보고서 문자에서 KTX 동해역 열차 운행 교통부 국토부인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 부분에 대한 잘못을 저는 인정을 하고 시정 자료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일화 후보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은 짧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한 30초만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제가 묵호역 KTX 정차를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당 도지사님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제 공약을 뺏겨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보니 안 후보님은 지금 국토부와 그렇게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코레일하고 팩트는 말이죠. 코레일 예. 본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들은 캠프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안 의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믿고 또 시민들께서도 믿어주시면 사실로 시민 밝혀지실 여러분들께서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동해선 연결 사업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원주에서부터 이 강릉까지의 사업은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영동 삼각선 부분에 대해서 1.9km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직선화 그런 게 완전히 추진되고 난 다음에 동해선을 어떻게 직선화를 해서 KTX가 운행이 될지 아니면은 아까 신부님께서 이건 제 질문 사항이니까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ITX가 운행을 할지 일반 그냥 열차가 운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묵호역 또는 동해역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간 어디에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신동해역을 건설하든가 이런 쪽에 어떤 큰 차원의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해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묵호역 정차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심기원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기원 후보님께서 지난 그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즘 들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소문들이 좀 있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혹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심 후보께서 이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비 후보 등록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가지고 입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심기현 후보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앞으로 정치라는 것은 혹시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이 정치인인지 아니면 행정가인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후보라는 것은 그 정당과의 정체성이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오해가 없기를 그리고 시민들께 명쾌하게 밝혀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 후보가 있는 앞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소속 시민 후보 기호 6번 심기원입니다. 예.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초단체단체는 정치보다는 행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제가 요사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행태야말로 네. 국민들이 제일 불신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후보님께 드린 7분 시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유 토론으로 후보의 이 토론 열기가 후끈 달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공교롭게도 공통 질문은 방금 공약 검증과 자유주제 토론에서 많이 거론된 내용이 중복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준비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강릉까지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강릉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을 동해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동해 북부선 연결에 대비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KTX 노선 연장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번엔 정일화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KTX 동해역 열차 운행은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지 수용 문제로 공사가 지체되었으나 5월 10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확정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동해역 KTX 운행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KTX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해역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망 신설을 통해 강원 남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묵호역은 KTX 정차와 관광 코스 개발을 통해서 강원 북부와 울릉도 관광 수요를 흡수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 문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 강릉 복선화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직선화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조차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 일을 국가 발전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 저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수호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네, KTX 동해 연장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KTX 동해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원주 강릉 간 그 본선 그 개통과 같이 장대 레일을 이용한 직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해 북부선과 연결이 되고
포항, 영덕을 거쳐 삼척, 동해로 오는 그러한 노선과 같이 연결이 돼서 TSR로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교통망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해시에서는 조급함을 버리시고 100km도 안 되는 그러한 KTX 열차가 우리 동해시로 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유지의 차원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졸속적인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승호가 동해시장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집권당의 힘을 빌어 모든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도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그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부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은 부산을 거쳐서 동해, 북한,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한 철도 연결망이 연결된다면 런던까지 가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 북부선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해 북부선 개통이 동해안 신항만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한 시점이 된다면 우리 동해시는 철도와 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심규원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거론되는 KTX 동해 연장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릉 구정지구에서 KTX의 동해 연결 노선은 확정되어 있지만은 연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운항 계획을 수립 후 운행 예정이므로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 철도의 기술적인 부분과 또 강릉에서 동해까지 연장 운행이냐 아니면은 강릉을 거치지 않고 동해까지 운행이냐 그리고 경영상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해 북부선 연결은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동해역까지는 우선 기존 노선의 시설 개선 또는 신규 노선을 개설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신규 노선은 직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해시 구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KTX가 아닌 ITX로 봅니다만은 영덕에서 삼척까지 노선이 ITX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노선을 개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만약 KTX급으로 상향이 된다면은 신규 노선이 아까 정일학 후보님이나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단정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기존의 최고 속도가 시속 아까 100km, 80km에서 10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해선 철도 미연결 구간과 기존 연결 구간의 철도 시스템은 고속화 및 전철화로 일차화되도록 우리 인근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동해시의 자연, 문화, 환경 등 부족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차별화된 관광 대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승호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해시의 관광 차별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안승호는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고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경제 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동해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망상해변을 감성과 낭만, 문화예술, 해양 레포츠 등이 공존하는 힐링 해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찾아오고 색깔 있는 그러한 해변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동해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음악인과 예술인들이 항상 버스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낭만과 추억의 공간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통해 보트, 요트 등 해양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해양 관광 스포츠 중심항으로 저는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경협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금강산을 통한 원산 또한 관광 그러한 취지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특히 동해 신항의 건설로 생기는 방파제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바다 낚시터를 조성하겠으며 묵호항 방파제 역시 개방해야 전국의 낚시객들이 유치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포항 신항이 방파제를 이용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해 신항 방파제를 바다 낚시터로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별화된 관광객 그들이 찾아와서 동해시에 많은 부를 창조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 심규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관광 트렌드가 체험형 그리고 가족 단위형 관광, 웰니스 관광, 먹거리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체류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인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 대책도 필요가 합니다. 관광객들은 어디에서나 흔한 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지역다운 것 그리고 특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먹거리 즐길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성을 지닌 관광 자원을 특화시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묵호 반장, 묵호 등대 농골 담길, 전통시장 그리고 추암 능파대, 무릉계곡,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도심지에 있는 천곡 동굴, 망상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광을 우리 시는 도심에서 20분 거리에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더욱 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진한 관광시설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체험시설인 도제비골 하늘정원 그리고 한섬개발 감성 바닷길 조성, 무릉계곡의 진라인 루지 그리고 이런 체험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5년 내에 석회석 폐광지 32만 평의 복합 체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비천의 산림복지지구,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건강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세계적으로 새롭게 조명받는 컴팩트한 체험 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 사업과 이미 금년도에 사업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정유라 후보의 순서입니다. KTX 강선을 통해 강원도 역사 이래 가장 대중적인 영동권 철도 관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도 2019년 KTX 열차가 동해역까지 들어오면 일대 교통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KTX 열차 묵호역 정차, 망상 지역의 테마형 복합 리조트 유치, 쌍용 보건지의 디거랜드, 일명 한국형 중장비 테마공원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KTX 열차 묵호역 정차는 묵호역과 5분 이내에 위치한 묵호항과 연안여객 터미널을 연계하여 KTX 열차를 타고 묵호역의 하차, 울릉도로 가는 철도 이용객들이 묵호항 주변의 농골담길이나 묵호등대 등 새로운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묵호항 주변에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상 지역에는 열차를 타고 온 어린이 중심 가족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테마형 리조트를 유치하여 관광객들을 모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해시 전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용 복원지에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디거랜드를 조성하여 과거 우리 동해시의 지역 산업을 견인해놓은 시멘트 산업과 지역 관광을 연계시켜 KTX 열차와 북방항로를 통해 우리 동해시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 동해시를 관광 허브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어느새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심규원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이냐입니다. 저는 4년 전 선거에서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개발보다는 생활 자치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재정 건전화로 성장의 기본을 다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고 있는 나무가 물만 준다고 잘 자라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며 집을 장만하면은 결국은 그 집마저도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예산은 고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집권당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국비를 퍼주고 잘라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가에 어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80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335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획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확인된 시장, 약속을 지켜온 사람, 저 신비원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정유라 후보께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TV 토론은 잘 지켜보셨습니까? 지난 4년 동안은 동해시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시민 위에 군림하고 소통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이 동해시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탄탄한 인맥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시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시장이 지금 동해시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30년간 민생의 현장에서 일했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뛰어들어도 일할 사람, 기호 2번 정유라입니다. 동해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며 시민과 함께 희망찬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2번 정유라를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안승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2월 말 한중대 폐교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 영업 하루의 매출이 3만 원 이상 떨어진 사실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슴에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이제 저 안승호가 시민들이 가슴에 행복과 감동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우리 동해시의 북방물류와 북극 항로의 전진기지로 도약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줬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남북 경협 시대에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까지 진출하는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안승호, 문재인 정부와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인 저 안승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승호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 시민의 소리를 가슴에 담겠습니다. 10만 시민의 가슴에 담아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후보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가 어떠셨는지요? 후보자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통해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인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동해시의 발전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숙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총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6.13 지방선거 동해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